1866년 가을, 조선 강화도 앞바다에 낯선 군함들이 나타납니다. 프랑스 극동함대 소속 군함 7척, 600명의 해병대원.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몇 달 전, 이 땅에서 프랑스인 9명이 참수당했습니다. 천주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제국은 이 소식에 분노했고 나폴레옹 3세는 조선 원정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이문, 영은문, 이문이 서 있는 한 조선은 독자적인 외교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1854년 러시아는 이미 한반도 해안을 측량하고 있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군함들이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습니다. 1653년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한 이후 서양인들에게 조선은 미지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천주교가 전파됩니다. 엥베르주교, 샤스탕 신부, 모방 신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로 이들이 순교한 뒤에도 천주교 신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천주학에 귀의했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처음에 대원군은 천주교에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1866년 러시아의 남하 위협 속에서 대원군은 천주교 탄압을 결정합니다. 병인년 천주교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 수천 명의 천주교도가 처형당했습니다. 단 한 명, 미델 신부만이 조선을 탈출합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프랑스 함대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1866년 9월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은 기암 프리모게호를 포함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향해 출항합니다. 그들은 먼저 한강 수로를 탐색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관문 강화도를 점령하는 것. 왜 강화도였을까요? 강화도는 고려시대부터 국난의 피난처였습니다. 1232년 고려 고종은 몽골의 침략을 피해 이곳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해루가 바로 그 역사의 증거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강화도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청과 같은 행정시설이 있었고 왕실의 귀중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외교장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9월 5일 프랑스 함대가 강화해역에 도착합니다. 6일에 4척의 함선이 갑곤나루에 정박, 해병대원들이 상륙을 시작합니다. 8일 로즈 제독 휘하의 프랑스군은 강화성 남문을 돌파합니다. 강화부가 함락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진무영입니다. 강화유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자 10년 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강화도에는 여러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곳 동영은 강화 수비군의 진영으로 현재 강화교육청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장포대, 광성진과 덕진진 사이에 위치한 이 포대에는 대포 신문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포들은 프랑스 해군의 최신 함포에 비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였습니다. 갑군리 수문과 성벽, 바로 이곳에서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가 처음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포문 아래를 바라보는 조선 수비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한가롭게 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선군은 싸워야 했습니다. 무기가 열세해도 훈련이 부족해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부를 점령한 후 조선 조정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벽제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과 왜군이 격돌했던 곳입니다. 조선은 외침에 맞서 싸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 500명이 정죽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기다립니다. 10월 26일 프랑스 해병대 160명이 정죽산성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조선군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해 매복했고 프랑스군이 산성으로 접근하자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퇴각했습니다. 사상자 수십 명, 최신 무기로 무장한 서양 군대가 조선의 수비군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11월 21일 로즈 제독은 결국 철수를 결정합니다. 40일간의 점령이 끝났습니다. 병인양요는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프랑스군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외교장각의 의궤 297건, 은궤 19상자, 수많은 무기와 귀중품들, 프랑스군은 이것들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리고 서양열강은 조선의 약점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의 해안선, 조선의 군사력,
조선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1876년 바로 이곳 진무영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화도 조약,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영은문,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이 문은 1895년 헐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 섭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었을까요? 병인양요 10년 뒤 촬영된 이 사진 속 군중들, 조약의 경위를 알리려고 모인 조선 백성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병인양요,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첫 충돌, 쇄국과 개화 사이의 갈림길, 그리고 한나라가 근대라는 거센 파도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조선군은 용감히 싸웠습니다. 비록 무기는 열세했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년 뒤 벌어진 신미양요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